강한 코멘트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코멘트 보시죠. 윤겸 전문가 자동차 5G 눈여겨보자. 오늘 세 분 전문가 입에서 자동차주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자동차에 5G를 더합니다. 눈여겨보자는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출연해가지고 이제 좀 그 거시적인 그 코멘트를 좀 시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자동차주하고 5G를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장,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도 얼어붙고 과연 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갈림길에 고민에 서 계시는데 제가 왜 이 코멘트를 남겼냐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장임에도 우리 저 프로가 강한 녀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도 강한 녀석들, 강한 종목들은 갈 놈들은 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장을 버텨가면서 견고하게 이제 다져가다가 이제 또 상황과 여건이 이제 모든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는 또 실력과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자동차주 5G를 말씀드리는데요. 요 두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침체 장을 겪어왔고요. 실적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주가도 조금 안 좋았고 또 대내적인 악재에서 또 하락하는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그 잘 펼쳐지지 않았던 종목 섹터인데요. 지금 이제 18일 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2030년까지 21조를 갖다가 이제 전기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이제 연간 144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제 해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화성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 전문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PBV라는 그 목적 운용 그 전기차,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 있는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화성 공장을 건립해서 연간 15만 대를 이제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KEC, 일진 머티리얼, 여러 가지 이제 원익 P&E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 주로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제가 추천할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런 이제 현대 기아의 발표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향후 이제 어차피 이제 향후는 미래 전기차, 수소차,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정책주를 펼치고 있고요.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들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더 접근한다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잘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5G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5G도 상당히 이제 침체의 국면을 겪었습니다. 국내 통신 3사들이 이제 5G 그 통신망 기지국 투자하는데 좀 인색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불만, 또 볼멘 소리, 가격만 비싸고 뭐 서비스 제대로 되지 않고 옛날 4G LTE가 훨씬 낫다.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미국 DC 네트워크에 이제 1조 원 수주 계약 통신 기지국 또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5G가 계속해서 수출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도도 또 이제 그런 3GHz 이제 5G 그런 이제 사업을 또 펼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관련주들도 옥석을 잘 가려서 분석을 잘해서 접근해서 수익을 갖다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그 시황에서 이제 어제 미 뉴욕 증시가 이제 과대 폭락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국채, 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뭐 중국 봉쇄까지 뭐 모두가 악재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호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장이죠. 그런 장에서라도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증시를 떠나야 되느냐 그런 마음은 접으시고요.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은 제가 이제 코멘트에 남겨드린 대로 어려운 장에서도 갈 녀석, 강한 종목들을 잘 또 발굴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보를 잘 얻으시고 좋은 전문가분들하고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풀어가시면은 또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네.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의 시대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자동차주가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정책이 또 뒷받침되는 5G까지 5G는 투자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윤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6G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6G의 핵심은 지상망이 아니라 위성망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 위성에 대한 중요성도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5G에 대해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지금부터 봐야 한다.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니다. 5G 잘 모르겠다. 아직은 좀 지켜보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빨간불을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빨간불로 바꿔주셨네요. 두 분 모두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5G에서 6G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6G가 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다 6G랑 다 관련돼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먼저 이게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정착이 된 다음에 6G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기업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이 6G로 간다고 해서 속도만 빨라지지 그렇게 실상적으로 확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G에서 5G로 갔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 받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적응했고요. 물론 초창기 때나 5G나 좀 빨랐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로봇이랑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 사업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6G, 5G 관련주들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반대말 6G 아니고요. 예. 숫자 6입니다. 6G, 6G. 자, 그러면 오늘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5G 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빨간불인데요. 네. 5G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야만 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AI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 5G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근데 6G로 넘어간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5G가 구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6G로 넘어간다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의문점을 한번 들고 싶어요. DDR3에서 5로 바로 넘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5G 관련주가 2019년 말, 2020년도 초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기대감만으로. 근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5G가 앞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저는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됐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 미국에서의 이런 이슈들이 터져주면서 그때 5G가 탄력 받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 서로 찬성 반대 의견이 오갈 때 인텔리안 테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인텔리안 테크 위성 얘기 굉장히 많고 또 글로벌적인 지휘력 때문에 주목받기도 했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하단을 좀 높이는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 지금 5G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를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5G는 사실 그동안 좀 부침이 좀 많았죠.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상승했다가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1, 2년 사이에 또 실망감에 의해서 많이 또 하락하고,
또 이제 유세벽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고점에서 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지금 부침과 등락을 오고 가면서 5G가 이제 어떠한 이제 제자리를 못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전문가 말씀하신 거에 또 공감을 합니다. 뭐 5G를 갖다 당장 매수할 타이밍이다. 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말씀에 공감하고 좀 눈여겨보면서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책주로서 지방, 수도권 외에는 지방 그 도시에 5G가 지금 기지국이라는 게 부족합니다. 태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제 수도권과 이제 동일하게 또 지원 같은 걸 해서 건립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5G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소비자들이 그렇게 또 정책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전환점에서 또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이 부분도 이제 5G가 수출길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좋고 실적 개선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G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5G는 정말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장비 투자하면서 좀 공급난 안 일어나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5G 관련 종목 중에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이제 첫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이 솔루션을 갖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진입 시점하고 매도 매수점도 진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어떤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미국 진출을 이미 이제 계약 수주를 했었죠. DC 네트워크하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5G가 이제 유럽, 동남아,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수출길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주로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